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ISCC RFMBO에 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FMBO 그리고 RCF는 ISCC EU 또 ISCC 플러스 ISCC 코르지아와 같이 분류된 하나의 스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오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RFMBO와 RCF의 수요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시장 수요가 있느냐, 지금 정유업계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송연료 하면은 대체로 화석연료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서 전기 자동차를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했다면 그렇다면 전기 자동차는 대체 운송 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다 훨씬 무거운 예컨대 비행기와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가지고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 기존의 연료, 액체 연료의 방식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퓨얼, RFMBO, RCF 이런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퓨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ISCC EU를 통해서 많은 인증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이오 퓨얼, 바이오 계통의 대체 연료를 생산하여 많이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CC 인증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산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RFMBO는 무엇이냐?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 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인데요. 우리가 바이오 퓨얼은 뭐죠? 바이오 베이스드죠? 그러니까 바이오 기반의 연료입니다. 농사 짓거나 농사 지은 걸로 무언가를 가공해서 식품 또는 그 밖에 뭔가로 가공해서 사용하고 난 폐기물 또는 그것을 가공하면서 발생한 부산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 디젤이죠. 자, 그런데 RFMBO는 이런 바이오 기반이 아니라 화학 공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Non-Biological Origin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수소를 가지고 만듭니다. 수소에다가 여러 가지 원소들, 분자들, 그러니까 산소나 질소나 혹은 뭐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화학적으로 혼합하면 연료가 되는데요. 우리가 디젤 자동차에 넣는 그런 디젤과 똑같은 연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그 밖의 연료들도 메탄이라든지 혹은 암모니아 이런 연료들도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원료가 바로 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어떻게 제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거의 대부분의 현재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 수소 연료는 그레이 수소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 기반으로 해서 제조한 수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RFMBO가 되려면 이런 그레이 수소가 되면 안 되고 그린 수소여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수소를 그런 화석연료 기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양광, 풍력발전 이런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로 수소를 생산한다면 그것은 RFMBO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FMBO라고 하는 것은 수소가 기반이 되고 거기에다가 어떤 그 물질들을 합성해서 연료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RCF는 뭐냐면 Recycled Carbon Fuel,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ISCC 플러스와도 좀 다소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플라스틱, 자, 화석 기반의 물질이에요. 화석 연료 기반의 물질인데 이것을 사용하고 난 폐기물, 이거는 대부분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은 시멘트 공장이나 그 밖에 어딘가에서 연소를 시켜서 연료로 쓰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이산화탄소 혹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연료로 만든다면, 그래서 아마 도시 유전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면 다시 기름이 된다, 원래의 기름과 같은 성분이 된다,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RCF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 연료, 그 중에서도 운송에 쓰이는 연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유럽연합은 지침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각 운송 수단의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던 RED3, 자, Renewable Energy Directive, 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상 운송을 주로 말합니다. 육상 운송에서 대체 연료, 바이오 기반 포함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체 연료를 29%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Refuel EU Aviation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은 항공 연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항공 연료는 SAF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5% 이상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SAF는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앞글자인데요. 비행기에 넣는 대체 연료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RFNBO를 0.7%까지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0.7% 하면은 뭐 많지 않아 보일 텐데요.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항공유 전체가 뭐냐면 5천만 톤입니다. 5천만 톤의 연료 중에 0.7%라고 하면 대략 한 35만 톤 정도가 되겠죠. 자, 35만 톤의 RFNBO가 지금 수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RFNBO라는 게 우리가 생소하고 또 그거 없이도 다른 대체 연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유럽연합은 어쨌든 대체 에너지, 대체 연료를 다각화하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의 대체 연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RFNBO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uel EU Maritime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선박류, 배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연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대체 연료를 몇 프로 이상 하라 이런 규정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6% 이상 감축하라,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규정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 에너지를, 대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유럽연합의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송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좀 전에 보았던 항공유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선박유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규정에서 몇 프로씩을 요구하고 있느냐 수치로 보겠습니다. 먼저 Refuel EU Aviation이라고 되어 있는 항공유에서는, 자, 좀 전에 보았던 2030년까지 대체유가 5%, RFNBO, 여기서 합성 항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RFNBO를 말합니다. 이것이 0.7% 이상,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2030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여서 2050년, 자, 205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유럽연합이 전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대륙이 되겠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플랜을 세워서 2050년까지 그걸 실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죠. 자, 그래서 항공유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데요. 63%, 그러니까 비행기를 운항할 때 들어가는 연료의 63%를 대체유로 쓰겠다라는 것이고, 또 28%는 RFNBO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0.7%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이었는데요. 28%라고 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RFNBO 수요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선박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박유는 Fuel EU Maritime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체 연료 사용 비율 또는 사용량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량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배출한 선박 운항을 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기준값이 뭐냐면은 약 91g CO2 equivalent per megajoule 이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배출하던 연료에 대하여, 요거 이제 평균치죠. 모든 연료 선박 운항 시 배출했던 연료의 그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값의 평균입니다. 자, 이거를 계속 줄여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2020년도에 배출했던 양의 80%까지 줄이겠다. 2050년까지. 이렇게 플랜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Repower EU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리퓨얼 규정들이 있었죠. 항공유와 선박유에 관해서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과 달리 이건 규정은 아닙니다. 규정은 아니고 일종의 유럽연합이 발표한 하나의 어떤 에너지 정책의 선언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해에 발표한 그런 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 목표, 정책 선언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시켰죠. 유럽연합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연료의 자급화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Repower EU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수소 가속화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드로젠 액셀러레이터. 자, 이것이 뭐냐면은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 수단으로 삼겠다라는 것이고, 총 2천만 톤, 총 2천만 톤의 수소를 대체 연료로 사용하겠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요. 자, 그런데 이 2천만 톤을 반씩 쪼개 가지고 1,000만 톤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1,000만 톤은 외부로부터 수입하겠다. 그런데 어떤 수소요? 그린 수소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혹은 풍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재생 전기를 가지고 만든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기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플랜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총 이거 화살표가 안 나오네. 총 2천만 톤의 수소를 2030년까지 연료로 확보하고 사용하겠다라고 플랜을 세웠는데요. 좌측에 나와 있는 이 차트 보시면 맥시멈 2천만 톤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점점점 되어 있는 게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도 사실 수소 기반의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여기도 사실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파워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사실은 네 번째인데 0.1이 있기 때문에 0.1이 잘 안 보이니까 세 번째처럼 보이는 저 부분, 보라색 부분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80만 톤이 되겠죠. 자,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황색 synthetic fu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성 연료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좀 전에 봤던 RFMBO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또 보시면 2.3 되어 있는 보라색 부분 트랜스포트, 운송에 직접 사용한 수소 자동차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이 중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synthetic fuel이라고 되어 있는 합성 연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e-fuel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소가 바로 태양광이나 혹은 풍력으로 만든 전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전기로 어떤 연료를 만들 때, 에너지를 만들 때, 연료를 만들 때 요거를 e-fue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e-fuel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과감한 목표를 세워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Fit for 55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정책을 처음 펴기 시작하면서 이게 언젠가 2020년도 무렵에 뭐냐면은 이제 그 전 산업 분야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EU 그린딜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 그린딜에 해당하는 세부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Fit for 55인데요. 2055년까지 실천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근데 보시면 똑같은 순서대로 차트를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그 양이 보시면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전체 양 2천만 톤에 해당되는 것의 약 3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롭게 발표한 Repower EU라는 프로젝트가 기존의 Fit for 55에 비하여 훨씬 더 과감하고 훨씬 더 많은 시장 수요를 설계한 그런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회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요. 총 29억 유로 정도의 투자금을 지금 언제까지냐면 2027년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수소 기반의 연료, 이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펀딩을 하고 있고, 또 산업계에서도 그렇게 수소 중심의 연료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로 유럽연합의 에너지 정책,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다각화의 정책이라 그랬는데 수소가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 전환의 비율 같은 것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소 기반의 연료, 그 다음에 수소를 가지고 합성해서 만든 RFMBO라든지 혹은 RCF라든지 이런 연료를 도입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인증이죠. 그래서 ISCC 인증에서 지금 RFMBO와 RCF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도입된, 작년도부터죠. 그렇게 도입된 새로운 카테고리입니다만, 이것은 법적 요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이와 같은 사회적 펀딩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ISCC 인증을 서둘러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RFMBO의 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번 시간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